네, 고에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오늘 미국, 우리나라 통화 정책 결정에 대해서 오늘 모든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 지금 유럽 상황이 오히려 비상이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이 해당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확실시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유로화는 점차 가치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통화 가치가 동일해서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이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달러와 유로화 가치가 1대1로 같아지는 페리티가 20년 만에 현실화가 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페리티가 깨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로화와 달러의 줄다리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 좀 짧게 살펴본 네. 부분인데 이 페리티 상황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유로화 출범 이후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가치를 좀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네. 이를 중심으로 했을 때 1보다 높을 때는 유로화가 가치가 조금 더 높을 때고요. 1보다 낮을 때는 달러가 유로화보다 가치가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로화는 1999년 처음 도입됐고요. 유로존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건 200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2000년에는 호조였고 또 유로존의 경기가 좀 침체했기 때문에 한때 1유로의 가치가 0.83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유로화가 공식 통용된 2002년 당시에 발생했던 이 페리티는요, 새 통화가 도입되면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2002년 말 이후부터는 1유로의 가치가 1달러를 웃돌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침체했던 2008년에는 1유로의 가치 1.60달러까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유로 가치가 달러 가치와 동일해진 페리티가 20년 만에 나타난 건데요. 이 경제적인 이유로 페리티가 나타난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 저 중간쯤 부분에도 1에 근접했던 구간이 있는데 저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네, 2015년과 2017년 기간입니다. 예. 당시에도 달러가 강세였는데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작용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유로화 약세가 심화됐습니다. 당시 1유로의 가치가 1.04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페리티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예, 현재랑 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던 건데 당시 분위기는 그럼 어땠습니까? 네, 이 유로존이 유럽 내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로화의 가치는 낮아졌지만 유럽 내의 경제 강국들의 펀더멘탈은 여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하면 떠오르는 산업, 우리 자동차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죠. 바로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은 겁니다. 2015년 유로화 약세 당시 무디스는 유로존 내에서 생산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해외 판매 비중이 높은 BMW, 크라이슬러, 폭스바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업들이 달러화 강세, 유로화 약세 국면에서 수혜 기업이겠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런 유사한 기업을 찾으면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참고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지금 사실 유로화 말고도 엔화 역시 엔저 현상을 예.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엔저 현상의 수혜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베노믹스 초기였던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반에는 엔화 가치가 15% 떨어지면서 니케이 지수 무려 55%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자동차주나 소매 판매주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는 엔화 가치 14% 하락했지만 주가에는 엔저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의 다이와 증권에 따르면요, 2009년까지는 엔화의 가치 1엔이 떨어질 때 일본 200대 기업의 경상이익이 0.98%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2년에는 1엔 하락시마다 0.6에서 0.7%,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0.43%로 엔저 효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내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대거 해외로 옮기면서 엔저 효과를 보기 어려워졌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지가 자국 바운더리 안에 있었냐 없었냐 이런 차이를 좀 두고 참고를 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기업들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미국 은행주들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2015년 당시에도 무디스가 은행주를 수혜주로 꼽았는데요. 어제 시티그룹 역시 JP모간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펀더멘탈이 좋고 올해 들어서 JP모건의 주가가 28%나 하락했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또 피해를 본 기업도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로 인한 피해를 볼 만한 업종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수출 기업들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 2015년에도 이 미국의 대형 기업들이 강달러로 피해를 많이 봤다. 예.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또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던 2015년 당시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기업이 유독 강세 상황에서 약세를 보였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적한 것은 필수 소비재, 기계주, 화학주, 헬스케어주, 기술주 이 5개의 업종이 가장 많이 좀 피해를 봤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외 매출이 많기 때문에 달러 강세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가 372달러에서 354달러로 하향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문제로 여전히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실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 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였습니다.